반대로 제가 사용하는 이 이지스퀘어에서는 오버나잇이 가능하고 만기가 없는 선물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5분봉만을 보고 포지션을 유지한다? 이건 방향성을 무시한 채 단기 파동에만 휘둘리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파인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해외 선물 매매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과연 몇 분봉 차트를 보는 게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는 1분봉, 5분봉, 30분봉, 1시간봉, 1봉 등 다양한 타임프레임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게 정답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투자자의 매매 환경과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적합한 타임프레임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타임프레임을 선택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요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증거금의 규모입니다. 증거금이 넉넉하다면 가격이 크게 흔들려도 버틸 수가 있는데, 반대로 증거금이 적다면 작은 변동에도 강제 청산을 당할 수가 있어요. 1분봉 차트에서의 파동과 1시간봉 차트에서의 파동은 크기가 전혀 다릅니다. 더 큰 타임프레임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곧 한 번의 캔들의 변동폭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따라서 증거금이 적은 상태에서 무작정 1시간봉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흔들림에도 계좌가 못 버티고 청산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증거금 규모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을 반드시 고려한 뒤에 적절한 분봉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분 단위로 빠르게 사고 파는 스캘핑 매매를 하는데 일봉만을 본다면 그건 차트에 담긴 세세한 히스토리를 무시하고 매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맞지가 않겠죠. 반대로 제가 사용하는 이 이지스퀘어에서는 오버나잇이 가능하고 만기가 없는 선물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5분봉만을 보고 포지션을 유지한다? 이건 방향성을 무시한 채 단기 파동에만 휘둘리는 셈입니다. 즉, 내 매매법이 어떤 주기와 맞는지를 먼저 정해야 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타임프레임을 골라야 됩니다. 제가 꾸준히 업로드하는 영상들 속에서는 이 매매법이 몇 분봉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 스타일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땐 이렇게 여러 타임프레임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지지저항은 어느 분봉에서든 작용할 수 있지만 타임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그 힘도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분봉에서 돌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1봉에서 강한 저항선이 버티고 있다면 결국 그 영향권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1분봉에서 지지저항과 1봉상에서 지지저항 중에서 어떤 것이 힘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더 긴 프레임을 갖는 1봉의 지지저항이 훨씬 강하겠죠.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최소한 1시간봉이나 1봉 차트에서 큰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에 그 안에서 세부적인 진입 타점을 1분봉이나 5분봉에서 잡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즉,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같이 보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시장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분 단위보다는 시간 단위나 일 단위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하루가 끝나는 시점 혹은 특정 시간대에 맞춰서 매매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도 결국엔 인간이고, 인간들이 매매하는 차트 속에서도 분봉보다는 시간봉, 일봉 같은 큰 단위에서 이 사람의 심리가 더 뚜렷하게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큰 흐름을 먼저 봐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정리하자면 타임프레임 선택에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의 증거금 규모와 감내가 가능한 변동폭을 먼저 고려를 해보고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적절한 분봉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시장도 결국엔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단위, 일 단위의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타임프레임을 찾고 이렇게 짧은 분봉만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함께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승률 높은 매매가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널 파인더였습니다.